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오늘은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대표도서관, 말 그대로 한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고 그 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도서관을 왜 만들고 또 역할이 뭐지 보면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역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며 그 지역의 도서관들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는 일종의 대표,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이겠죠. 공공도서관이면서. 그래서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하고 그 만드는 과정에 약간의 좀 문제 제기, 조금 방향 제시 같은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도서관을 얘기하기 전에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도서관 하면 많이 열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곳에 도서관들이 만들어져 있고 도서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도서관들의 발전 과정을 보면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60년대 가장 전성기였다, 제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 60년대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1700년대, 1800년대 오면서 도서관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해준, 어떻게 보면 그 민간 영역의 시민들의 그 문화 중심, 문화 하나의 그 통일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 출판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그 도서관이 왕성해지는 시기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최대한 발전해서 거의 미국의 60년대 가면 과학기술도 도서관에 상당히 많이 유입되던 시절입니다. 엄청난 기술 계통들의 서비스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소위 그 이제 전산이라는 행위들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던 시절들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도 역시 이제 도서관이 생겼고, 그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관장하는데 도시화가 되는 과정 속에 도시는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고, 넓어지는 도시의 시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브랜치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랜치 도서관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 브랜치 도서관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소위 그 당시는 이제 중앙에 큰 메인 프레임에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의 단말기처럼 아니면 모뎀을 통해서 정보 교환을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메인 라이브러리와 브랜치 라이브러리 갖고는 목록 자원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지고 이용 가능해지면서 소위 그 소장 표시가 되어지고 어느 도서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해졌죠. 그와 더불어서 교통도 발전하면서 지역사회가 거리 문제가 많이 해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이제 굉장히 중첩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같은 지역사회에 원래는 거리 문제 때문에 브랜치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 브랜치들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지면서 공유가 가능해졌고, 더불어서 교통이 발전하면서 접근성이 용이해지다 보니까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중첩돼서 좀 풍요롭지를 넘어서서 이제 좀 낭비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세분화되어지고 좀 정리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겠죠. 우리나라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도서관들이 이제 점점 큰 도서관에 그 브랜치를 만드는데 역량이 좀 딸리다 보니까 뭐 국가 재정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역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약간 자생적인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자생적인 도서관들을 도서관 네트워크로 흡수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작은 도서관들은 굉장히 특징이 있고 전문성이라부터 자기의 어떤 특화되어진 서비스를 갖고 있는 도서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들이 뭐 서비스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도서관들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은 이 조그만 공동체 내에서 자기 역할을 갖고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조그만 공동체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되어지면서 도서관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이 도서관들을 어떻게 통제할래, 이제 통제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잘 관리하고 서비스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의 큰 틀 속에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대표 도서관에 대한 얘기이고, 그 대표 도서관을 기존의 도서관 중에서 그 역할을 할 만한 도서관을 선정해서 대표 도서관화 하였는데, 그 대표 도서관에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 부여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 도서관이 적절하지 않다.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장세의 문제도 있고, 서비스의 문제도 있고 해서 대표 도서관은 이제
좀 이상하죠. 도서관이 크게 만들어지면 브랜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순서일 거라고 보는데, 거꾸로 작은 도서관들이 모여서 큰 도서관 하나, 자기 상부 구조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지금 대표 도서관이라고 봅니다. 그럼 대표 도서관들이 지방자치,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데, 꽤 많은 곳에서 지금 대표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 도서관 없는 곳은 없으려고 본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서관을 그 중에 하나를 대표 도서관 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도서관 다 있는데, 그 대표 도서관은 이제 명실상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표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지금 상위 개관을 하나 지금 만드는 입장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대표 도서관은 무엇을 하는 곳이지에 대한 얘기와, 혹시 대표 도서관을 만든다는 빌미로 공공도서관 하나 더 만드는 건 아닐까? 물론 공공도서관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도서관이라는 것이 이제 이 지역사회 내에서 교통 문제가 좀 넓어지면서 굉장히 원활해지면서 이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의 위치가, 존재 이유가 거리 문제도 상당히 지금 해소시킨 것이고, 이용자 수를 놓고 봤을 때 굳이 큰 공공도서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도서관을 짓는 것에는 상당히 그런 좀 선진화된 시설을 좀 도입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선진화된 기술이라는 것이 과거 1960년대, 70년대 올 때는 기술 발전이 상당히 그 주변의 기능과 그 환경이 상당히 엮여서 발전하는 모습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 기술 발전은 그닥 환경의 영향은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안테나 하나 세우고 위성 하나 띄워두면 어디서든지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그 공간을 디지털 공간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시설 문제라는 생각 별로 안 듭니다. 다만 지금 걸리는 문제 하나가 뭐냐면,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장서량들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공간에 대비 상당히 확장되어졌다. 근데 그건 이미 예견했던 것들이거든요. 도서관을 지을 때 이미 예견되어졌던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90년대 말쯤 지어진 지역의 조그만 구립도서관 하나가 지을 때 이미 규모가 있습니다. 이건 몇백 평 정도의 규모이고 서가 숫자가 얼마가 되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의 초기 설립 과정에서 이 도서관은 이러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많지 않은 장서와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을 통해서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이 의외로 도서관이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지면서부터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 의무가 족쇄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공간이 몇 평 이상이고 하다 보면 거기는 책이 몇만 권 이상이 들어가야 하고 사서가 몇 명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사문화되어진 법입니다. 사서 숫자는 절대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공간 역시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책이 부족하니까 올해는 예산 얼마 이상 장소 구입비를 달라, 예산 요구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책 사는 데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받은 예산이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되어지기보다는 도서관 장서를 채우는데 급급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들어가는 재원은 정해져 있고,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이 장서 구입비로 채워지고 있고, 장서 구입비로 채워지는 명분은 해마다 평가를 해도 장서량이 법정 기준치를 못 넘는다라는 것이 이제 핑계가 되면서 계속 장서를 채우는 데 쓰여온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민들에게 기증도서를 권장하고 기증을 받아서 장서를 채워나갑니다. 소위 쉽게 표현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용되지도 않은 책들이 가득 차 있는 도서관, 그리고 보고 싶은 책들은 구입할 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 그러다 보면 도서관에 사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책을 사는 것이 무작정 사거나 사달라는 책을 몽땅 사주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서관을 우리가 왜 건립했고 이 지역사회가 어떤 지역사회며 무엇을 위해서 책을 살 것인가와 이
도서관 지향하는 방향성과 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어떤 비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사달라는 책을 다 사주고도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질 수도 있고, 책들이 너무 가벼운 책들로만 가득 차버릴 수도 있고, 이 가벼운 책들이라는 것은 1년, 2년이 지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책이 된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그런 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증까지 받죠. 기증받은 책들이 물론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도 관리가 안 되고 갖고 있기도 버거운 책들을 줍니다. 시간도 지났고 철자법도 안 맞고 이제 이미 그 이상 어느 누구도 찾지 않을 것 같은 책들이 거의 70-80%가 되는 책들, 그것도 기왕 도서관이 갖고 있는 책들의 복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책들이 도서관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이 본의 아니게 자기가 처음 지어진 공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책들이 쌓이기 시작해가면서 여전히 법정 장소수, 지역 주민을 따지면 법정 장소수는 부족하고 공간은 좁고 책은 쌓여가고, 그래서 급기야는 도서관의 폐기 기준을 다 들여다가 정례적으로 폐기를 해가는데 필요하죠. 도서관도 책이란 것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폐기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폐기 기준을 억지로 채워가면서 버리지 말아야 할 책들조차도 좀 낡았다는 이유로, 오래됐다는 이유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되어지는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표도서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표도서관의 가장 주된 기능 중에 하나는 그런 책들을, 복본들을 수합하는 수장고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수장고를 갖고 책을 모을 수 있다면 좋죠. 도서관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인데, 이제 봅시다. 시기가 20세기, 21세기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세상이 이미 한 발짝 내디뎌진 상태에서 종이책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책을 모으고, 아직도 여전히 종이책을 사 모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바꾸지 않으면서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또는 도서관이 좁다는 이유로 대표 도서관을 짓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대표 도서관에 어떤 기능이 부여되어져 어떤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 도서관을 짓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오로지 부족한 장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도서관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저도 그것이 국립중앙도서관서부터 저 말단의 작은 도서관까지를 좀 일사천리로 아주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그 과정에 지역의 한 그 정책 실행, 집행 중심기관으로 대표 도서관을 갖고 그 대표 도서관 산하의 도서관들과 작은 도서관들을 좀 제어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 도서관이라면 오케이. 그리고 그 기능 중에 하나로 지역의 장소를 수합하는 일도 필요하다. 다만 각 작은 도서관, 동네 도서관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책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서서 왜 그런 책들을, 그러니까 왜 책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도 있어야 하고 방향성도 있어야 하고, 그 책들을 우리가 충분히 의미 있는 구조, 장소로 만들기 위한 정책도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장소 공간만, 수장 공간만 얇게 가져서 좋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책을 모을 건데와 얘기와 그 어떤 책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대표 도서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 도서관이 대학 도서관을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도서관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하루 이틀 된 도서관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100년 가까이 된 도서관들이 있다면 이 도서관들이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학생들에게
대출해주고 이용시킨 장서가 분명히 꽤 많을 겁니다. 그 대출 이용에 대한 이력도 분명히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상상할 수 있는, 가정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어떤 책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읽혔을까? 그 어떤 식으로 읽혔을까? 짧은 기간에 많이 읽힌 책, 긴 시간을 두고 꾸준히 읽힌 책, 어떤 시대와 어떤 사건에 맞물려서 나왔던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서적, 이 지역 출신들이 만든 작품, 굉장히 다양한 명분으로 이 지역사회가 소장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장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과거에 지역사회에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낡았다는 이유로, 아무도 안 빌려본다는 이유로 폐기되었었다면 이건 엄청난 낭비겠죠. 손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도서관 내에서 따로 보존되어지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대표 도서관 이름으로 집적화되어지면 그 지역 문화가 한 공간에서 그 시간과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자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큰 도서관들 얘기하면 가끔 도서관계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장서가 많은 도서관들 얘기합니다. 소위 그 하버드 대학 장서,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600만 권, 지금 한 1000만 권이나 됐겠네요. 그런 장서를 갖고 있는 게 도서관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도서관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기도 했는데, 설마 하버드 대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권이라고 하버드생이 5만 명이라고 합시다. 하버드생들이 전부 서로 각자 자기 책만 읽다가 저도 얼마를 읽어야 합니까? 1000만 권에 5만 학생이면 1인당 200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도 나만 읽는 책이 200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읽고 나도 읽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만 읽은 책이 200권인 책을 5만 명이 다 읽어야 1000만 권 장서를 봅니다. 말이 안 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건 딴 의미가 아니라 1000만 권을 가졌다고 해서 1000만 권을 지금 다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상당 부분, 아마 80% 정도는 과거에 많이 이용은 되었지만 지금은 이용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할 것은 그것이 이 학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못 버린다는 것. 그런 게 800만 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서가 단 100만 권이라 하더라도 20만 권이 지금 쓰이고 80만 권이 안 읽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과학적 근거에서 만들어진 2대8의 룰이라고 한다면 80%가 되는 책들은 어떤 책일까요? 제가 봤을 때 그 80%의 책이 우리의 역사다, 우리의 문화다, 우리의 과거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봅니다. 읽히지도 않는 책, 읽었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책, 그것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기에는 너무 그 지역적인 해석, 어떤 기준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중에 의미 있는 책들을 모아서 지금부터라도 출발하면 꽤 괜찮은 컬렉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대표 도서관 역할을 하고 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1세기를 이제 중엽을 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많은 책들이 디지털로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수장고가 많기보다는 그 많은 책의 이력을 관리하는 그것이 종이책이든 그러니까 아날로그 책이든 디지털 책이든 아니면 현재 유통되는 책이든 그것이 책의 형상이 아닌 다큐멘터리 형상이든 아니면 멀티미디어 어떤 자원이 되었던 이 시대, 이 공간을 대변할 수 있고 그 시대를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자원들을 추적해 갈 수 있고 축적해 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 대표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대표 도서관이 수장고를 많이 갖는 것 지금은 필요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예측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예측 가능한 공간이 지금 당장 다 텅텅 비어놓고 앞으로 10년, 20년 채울 거야 라고 빈 공간을 두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 변경이 가능한 수장고,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수장고로 계속 대체시킬 수 있는 일정량의 공간,
그 다음에 서비스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 잘 설정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력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 수집할 수 있고, 통계를 내고, 좀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연구 사서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 갖고 있는 곳, 그런 곳이 대표 도서관이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사회 랜드마크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어가면서 건축에다 투입하고, 건축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건축에 투입하려면 최소한 그 기능적인 부분과 목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된 상황 속에서, 합의가 잘 된 상황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의 대표 도서관들 얘기를 얼핏 듣는 거 뭐냐면, 많은 수장고와 또 하나 2중 3중에 공공도서관의 열람 공간들, 화려한 공간, 화려한 열람실, 화려한 시설들, 화려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너무 왜곡되어지고 너무 과장되어진 부분이 많다. 그 정작 필요한, 그럼 그 지역사회에 책이 되었던 그 문화자원들이, 그런 지식자원들이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 사료들, 근거된 통계 갖고 있을까요? 아니, 가지려고 하는 메커니즘이라도 만들었을까요? 아니, 그걸 하겠다는 열정 있는 사서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 같으면 그렇게 안에 지역의 대표 도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